안녕하세요. 맹물 오세창 교수입니다. 해피 맹물인생 제2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현징경 6장에서 8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징경 6장은 전리이론장입니다. 전리이론. 절하면 끊을 절자, 리하면 이익이 되는 한 근원을 끊는다. 어떤 그 자기 이익을 끊는 장이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전리이론이면 용사 10배요, 삼반주의하면 용사 만배라 하니 정일적 지도 불란이니라. 전리이론. 이익이 되는 한 가지 근원을 끊는다면, 자기 어떤 이익만 채리는 것을 한 근원만을 끊는다면 용사 10배요. 여기서는 이 사자를 스승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승이라 하면은 용사 10배요. 스승 10배를 얻는 것 같고 혹은 군사 10배를 얻는 것 같고, 그것을 삼반주야면, 주야하면 하루란 뜻이죠. 밤낮으로 그것을 3번 반복한다면 용사 만배라 하니, 스승을 만배를 얻었다고 생각하니 혹은 용사를 만배를 얻었다고 할 수 있으니 정일적 지도 불란이니라. 한 가지로 정밀하게 꾸준히 그렇게 매진한다면 도를 아는 것이 불난의니라. 어렵지 않도다. 전리이론이면 용사 10배요, 삼반주야면 용사 만배라 하니 정일적 지도 불란이니라. 전리이론, 이익이 되는 한 가지의 근원을 끊을 수 있다면 스승 10명을 부리는 것과 같고, 삼반주의 하루에 그것을 3번 반복한다면 스승 10,000명을 얻는 것이라고 하니 정일적 지도 불란이라. 한 가지로 정성을 지극히 한다면 도를 아는 것이 그렇게 불난이 어렵지 않도다. 우리가 아는 데는 공자님이 생이지지, 학이지지, 권위학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이지지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태어난 성인들을 말하겠죠. 학이지지라는 사람들은 공부해야만 깨우치는 사람. 그 다음에 3번째 부류는 권위학지, 열심히 공부해도 배우기가 어려운 그러한 부류, 3가지 부류를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천지인, 하늘과 땅, 인간을 우리는 삼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익이 되는 그런 것을 하나 끊는다는 것이 참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버리고 산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장은 초료장입니다. 초락하는 것은 이 벽세란 뜻이, 요도 벽세, 초료. 우리는 금수가 있고 혹은 가금이 있고 맹수가 있습니다. 금수라 하는 것은 날짐승을 금수라고, 가금이라 하는 건 집에 기르는 짐승을 가금이라고, 그 다음에 호랑이 사자를 우리는 맹수라고 얘기하지. 우리 금수 같은 인간이다. 금하면 이런 짐승이라, 그 다음에 수는 짐승이고 금은 날짐승을 금이라고, 길짐승을 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금수할 때 날짐승, 길짐승을 합쳐서 우리는 금수라는 말을 쓰죠. 7장은 초료는 부지 대붕지하고 산금은 부지 수어지라 하나니 비영웅이면 부지 영웅이요 비성인이면 부지 성인이니라. 초료는 부지 대붕지하고, 초료라고 하면 벽새라는 뜻입니다. 조그마한 그 새를 우리는 벽새 혹은 벽새라고 하는데, 초료, 벽새는 조그마한 그 새는 부지 모른다, 대붕, 큰 새,
이게 상상의 새입니다. 조만한 뱁새는 그 대봉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산금, 금자는 날짐승입니다. 산의 날짐승은 부지 수어지라 가나니 물고기 수어락 즐거움을 부지 알지 못하나니 비성인이면 부지 성인이요 비영웅이면 영웅이 아니면 영웅의 뜻을 알지 못하고 비성인이면 부지 성인이니라. 성인이 아닌 사람은 성인의 뜻을 알지 못한다. 뱁새가 어찌 황새의 뜻을 알 수 있으리요 했습니다. 소인이 어찌 군자의 뜻을 알 수 있겠나 하는 뜻이 되겠죠. 초려는 부지 대봉지하고 산금은 부지 수어지라 가나니 초려, 뱁새는 대봉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산금, 산의 날짐승은 부지 물고기의 즐거움, 물고기가 헤엄치는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물속에 추워서 니 어떻게 하니? 얼마나 답답하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비영웅이면 부지 영웅이요. 영웅이 아니면 영웅의 뜻을 알지 못하고 비성인이면 부지 성인이라. 성인이 아니면 성인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 처지, 자기 입장이 아니면 우리는 잘 모르고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역지사지 상대를 항상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8장은 무명장입니다. 무명은 유물지선이요 유명은 무물지후라. 고로 유생 이후에 유물이요 무생즉 무물이니라. 무명, 이름이 없다는 것은 유물시, 물건이 있기 전이다. 이름이 없다 하는 것은 그런 물건이 없다는 뜻이고, 유명,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만물이 있은 후입니다. 유명, 이름이 있다는 것은 벌써 물건이 있은 후에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다 하는 것은 그 물건이 없다는 뜻이고, 이름이 있다는 것은 벌써 그 물건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유생 이후에 유물이요 생이 있고 난 이후에 물건이 있는 것이고 무생즉 무문이라. 생이 없다면 물건도 없다. 아주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무명, 이름이 없다. 무명하면 벌써 어떤 물건이 있기 전이고, 유명, 이름이 있다는 것은 벌써 그 물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름이 벌써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생 이후에 생이 있고 난 후에 물건이 있고, 무생, 생이 없으면 물건도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잘 슬기롭게 살 수 있느냐, 무명이냐 유명이냐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 먼저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생물에는 피라미드라는 이 조직이 있어서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생산자, 그 위에는 1차 소비자, 그 위에는 2차 소비자, 제일 위에는 우리 인간처럼 제일 고등동물인 3차 소비자가 이 먹이 사슬로서 서로를 약육강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고 먹이 그물이고 먹이 사슬입니다. 약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토양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기가 합니다. 물이 있고 그리고 지구 이 공기 중에 산소는 여러분 몇 프로인지 잘 모르죠. 이 대기 중에 산소는 21%입니다. 고생대부터 지금까지 2억 년 동안 이 21%의 산소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떨어져서 15% 많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살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산소가 너무 많으면 불이 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공기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78%인 질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21%, 나머지 1%가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독가스라든지 그런 것이 존재하는데 이 생태계가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면서 이 자연의 밸런스를 맞추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서 환경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